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내교육 TV 라디오 산책. 어, 오늘 주제는 메디테이션, 명상입니다. 지금 명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명상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변에 명상하시는 분 있는지요? 어, 명상하면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2013, 2016년이었나요? 구글, 네,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 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그 동양의 명상, 구글판 명상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Search Inside Yourself, SIY라고 부르는데요. 이 차드 멍탄,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구글에 명상을 도입한 남자로 유명하죠. 이 차드 멍탄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방문 당시에 제가 당시에 2013년이었군요. 그 한국내과연구원에 있을 때 연구원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차드 멍탄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시점에 그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이 한국어판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가질 수 없느냐고. 네, 그래서 제가 아마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브레인 잡지 편집장으로 그 차드 멍탄을 만나러 갔었고, 그때가 아마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였죠. 그래서 묻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 많았죠. 구글에 어떻게 명상을 도입하려고 했을까? 구글의 직원들은 명상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이런저런 실리콘밸리의 많은 그 기업들, 혁신가들이 동양의 명상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죠. 지금도 그 실리콘밸리의 아주 유명한 연례 컨퍼런스라고 하는 위즈덤 2.0 같은 것도 핵심 아이템이 명상입니다. 왜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여 있는 실리콘밸리는 동양의 명상을 주목할까? 이건 또 역사적으로 또 엄청 오랜 그 시간의 것이 있는데요. 여하튼 그 차드 멍탄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첫 질문을 준비를 했죠. 네. 근데 거꾸로 저한테 질문을 처음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명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인데, 차드 멍탄도 그 구글의 직원들에게 이 명상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타오, 이런 도, 이런 약간 종교적인 수행, 어떤 건강법, 뭐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마인드풀리스 들어보셨습니까? 마음 챙김 명상, MBSR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게 있죠. 네, 마음에 대한 이제 그 마음 챙김이라는 불교의 그 수행의 법을 가져다가, 네, 미국의 존 카바친이라는 교수가 종교 색채를 빼고 스트레스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 그 일종의 프로그램이 바로 MBS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사실 미국에서는 명상이라는 단어보다 이 마인드풀리스라는 게 더 통용이 될 만큼 뭐 엄청 이제 그 번성해졌죠. 마음 챙김, 뭐 너무나 번성해가지고 마음 챙김의 배신, 뭐 이런 것도 책도 재작년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상업화도 되고 뭐 그렇게 어쨌든 많이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본질은 이 불교에서 갖는 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그 원리, 그 것을 너무나 빼버리고 또 너무나 상업화되었다, 막 이런 거에서 마음 챙김의 배신이라는 책도 있었는데요. 여하튼 그 구글조차도, 네,
고민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차드 몽탄이 어떻게 하면 그 어떤 종교적 수행이나 건강법 정도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인적 자원 개발, 인간의 어떤 변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인적 자원 개발법으로 정서 지능을 높이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또 이 IT 기업들이 원하는 이런 인사이트, 이런 통찰, 영감 뭐 이런 것들을 일깨우고 그런 것들 어떤 내적 역량을 깨우는 것은 기존의 어떤 인지적인 기반의 서구식 학습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 차드 몽탄도 알았던 거죠. 인간의 어떤 지식적인 축적과 이런 것들이 많은 인지적인 기능과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건 분명하지만 새로운 사고의 확장, 또 사고의 전환, 이런 거는 또 오히려 이 픽스, 고착화시키는 위험성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괜히 틀이 잡히고 뭔가 그 선입견이 강해지고 이런 거는 의식의 그 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또 신경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유연함을 갖춘다는 것, 오픈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 굉장히 쉽지는 않죠. 5년 전보다 뭔가 습관의 틀이 강해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작동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지구상 위대한 학습 내 구조를 갖고 있지만 또 의식이라는 면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유연함과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갖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의식의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이 동양의 오랜 역사 속에 함께 숨쉬어왔던 몸과 마음을 함께 수행했던 동양의 몇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이 호흡과 명상법이죠. 그 중에서 인도, 한국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인도 하면 정신문화였던 대국처럼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죠. 한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참 명상에 대한 어떤 심신 훈련, 심신 수련, 단전 호흡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인식이 아직도 종교적인 인식이 일부 상당히 강하고요. 건강법으로의 인식이 대부분이죠.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인 실리콘밸리에서 거꾸로 단순한 건강법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인적 자원 개발의 새로운 접근으로 메서드로 바라보고 있죠. 뭐 대표적인 구글 얘기했으면 또 애플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애플 신화의 주인공이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게 작년인가요? 영국의 GDP를 애플이 시가총액이 넘어서 뭐 전 세계에 아주 화제가 되었죠. 스티브 잡스의 브레인 파워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여기 내교육 TV에서 한번 토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그 미혼모의 아들 이미 스스로 나중에 알고 나서 방황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죠. 스티브 잡스의 그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음악과 텅 빈 이 공간 그리고 마음뿐이라고 했나요? 뭐 그렇게 얘기했던 아주 집의 거실에 아무것도 없는 아주 심플한 스티브 잡스의 이 미니멀라이즘의 극한은 어디서 왔을까? 스티브 잡스가 추구했던 그 디자인의 파격, 기존의 것을 완전히 뒤집었던 그 사고의 전환은 어디에서 왔을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어놓은 게 2007년인가 그렇죠. 아이폰을 인류의 IT의 패러다임을 바꾼 스마트폰의 역사가 2007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목할 것은 2007년 아이폰을 내놓기 3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췌장암은 뭐 지금도 치료가 거의 어려운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유명한 스탠포드대에서 했던 연설이 나오죠. Stay hungry, stay foolish. 네. 스티브 잡스의 그런 삶의 태도, 뭐 아주 개팍스럽고, 뭐 철저한 아집과 독선,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해고를 하고, 막 욕을 막 쏟아붓고, 스티브 잡스의 그 생애를 관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히피 생활을 한 걸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다가 인도 여행도 갔다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뭔가의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인도를 갔다 와서 우연찮게 들른 곳이 바로 일본의 젠 선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시아의 이런 스피리추얼 파워가 미국에 그 도달했던 시기였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의 젠이었습니다. 일본의 선불교였죠. 어떤 서적을 기반으로 뭔가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행과 각성, 깨달음을 통해서 의식의 어떤 새로운 그 접근, 차원을 다가가고자 했던 일종의 선정 계열이죠. 그 중에서 만났던 스티브 잡스의 영적 스승이 바로 오타가와 고분 선사라는 인물입니다. 심취를 했던 스티브 잡스는 심지어 오타가와 고분 선사에게 일본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도 비치기도 했죠. 근데 선사는 스티브 잡스에게 너의 깨달음, 너의 각성을 기업을 통해서 일구라는 얘기를 하고 아마 그 다음에 애플을 창립할 겁니다. 그래서 오랜 또 십수년이 지나고 한 10년 있다가 또 스티브 잡스는 쫓겨나죠. 자기가 세운 애플에서 쫓겨났죠. 방황도 엄청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결혼을 그 과정에 어느 시점에 결혼을 하는데 아마 십수년이 지난 시점에 결혼을 하는 주례사로 이 오타가 고분 선사가 주례를 섭니다. 그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2002년에 이 고분 선사가 사망을 하는데요. 평생을 스승으로 모셨다고 알려져 있죠. 스티브 잡스의 이 남다른 사고, 의식의 확장, 단순함, 격식의 파괴, 기존 틀의 거부, 그런 것들은 서구에서 온 게 아닙니다. 서구의 기본적인 지덕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의 이원화, 어떤 지식과 지혜 추구의 방식에서는 인간의 깊은 내면의 성찰과 영감, 통찰을 이끌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뇌로 보면 바깥쪽 피질의 이런 인지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나 훈련법에서는 그 깊은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에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은 어렵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생애를 보면 그런 게 들어와 있죠. 그런 인도의 얘기들,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일본의 젠 그런 스피리추얼 파워들, 구글의 이 내면 검색 프로그램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생각이 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정신문화에 그토록 관심을 두지 않을까? 서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역사는 어디까지일까요? 뭐 얼마 전에는 미스터 선샤인 뭐 이렇게 한때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애플 TV가 만든 스티브 잡스의 그 흐름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파친코라고 하는 일제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점철된 역사를 천억을 투자해서 정말 한류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아마 엄청난 소용돌이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지를 인식하는 한국은 거기까지입니다. 즉 조선의 구한말,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인간에 대한 존중과 존엄이 무너졌던 극악한 시대, 권력자의 이런 아주 그 점철된 역사, 그 당시에 이 민초들의 그 투쟁과 아픔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구한말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를 뺏기는 그 시간들, 그 다음에 20세기 이데올로기를 온몸으로 떠안았던 6.25, 그 이후에 엄청난 소용돌이의 역사. 하지만 반만년에 유구하게 흘러온 DNA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죠. 반세기 만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드라마를 만들어낸 코리아. 그 시간 속에서 외국인들이 기억하는 한국은 구한말까지입니다. 지금 같은 한류의 시대, 이런 팝송을 한글 발음 기호를 써서 외웠던 그 어린 시절, 완전히 지금은 반대로 한글 가사를 자국의 언어로 발음으로 써서 외우는 지금 시대. 빌보드에 한국 노래가 연이어 오르고 전 세계 넷플릭스에 한국 드라마가 자막으로도 나가는 시대. 지금 한국을 기억하는 건 구한말부터입니다. 한반 코리아의 역사가 반만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명상이 왜 중요하냐? 미국인들이, 유럽인들이 인도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그 인식, 뭔가 깊은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인도를 한 번쯤 가보고 싶은. 한국은 20세기 물질 문명의 극한을 가장 단기간에 이룩한 국가이죠.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문화 강국 코리아로 올라선 만큼 이제는 정신 한류, 외국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반만년의 유구한 그 역사, 무엇이 한국을 이토록 점프하게 했을까? 무엇이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한국을 나아가게 했을까? 명상을 하는 것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즉 정신 문화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호흡법을 갖고 있고 명상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증거이죠.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의 정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만나는 것이 천지인의 정신이죠. 천부경이라는 한민족의 그 경전에 있는 인중천지일,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로 들어와 있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이제 한국이었으면 합니다. 한민족의 건국이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이란 네 글자가 그냥 사문화되지 않고, 작년에 어떤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빼자고 그런 참
철없고 역사의식이 없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었죠. 그런 거에 분노할 줄 알고 한심스럽게 쳐다볼 수 있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민족의 생일인 개천절에 국경 경축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국경일 행사는 참석을 해요. 네, 해외 한류 팬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미국의 200년밖에 되지 않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그토록 거창하게 행하는, 네, 국가의 최대 경축일로 행하는 나라도 있는데 말이죠.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그 나라의 생일에 왜 그 나라의 대통령은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까? 네, 참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면, 제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한류 팬이라면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부터 바뀌어야죠. 네, 우리의 자녀들, 또 지금 성인 세대부터, 네, 바라보고, 네,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신을 차리다, 정신, 몸과 마음을 차리다, 원래 있는 그대로로 딱 두는 겁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언어적으로 그렇게 있죠.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지금의 한국을 바라보면 한편에서는 참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 같은 엄청난 기회 속에서, 네, 아주 마지막 이런 물질과 정신의 이런 괴리감의 극대화의 시점에 이것을 딛고 뭔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한국은 진정한 인류와 지구에 기여하는 정신 문화의 모델 국가, 그런 선조들의 이런 바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저는, 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뇌를 잘 쓴다는 건 뭘까? 뇌 교육이 뭡니까? 뭐 이런 질문도 가끔 하는데요. 뇌를 올바르게 잘 쓰는 거 아닙니까? 20세기 똑똑한 뇌 충분히 길렀죠. 네, 요즘에 일부에서는 어릴 때 영재라고 불렸던 아이들이 지금 인류의 이 지구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재,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기도 하죠. 이제는 똑똑한 뇌가 아니라 좋은 뇌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죠. 좋은 뇌를 만드는 그 철학, 네, 홍익인간, 우리 선조들의 가장 위대한 정신 아닌가 싶습니다. 홍익인간을 만드는 교육, 저는 그것이 뇌교육 뭐 맞지 않습니까? 원래 선조들이 추구했던 그 국가인재 교육 방식이었겠죠. 그러니 건국 이념으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의 이런 위대한 한류의 붐을 보면서 또 많은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명상을 하면,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늘, 땅, 사람이 하나라는 이 선조들의 천지인의 정신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만년의 시간을 내 몸에서 느껴보는 그런 체험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